아이고 박 여사. 요즘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건 없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혹시 냉장고에 오래 둔 음식 드시냐고. 에이,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서 조용한 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져서 젊은 사람은 괜찮은 것도 우리에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냉장고 음식 때문에 병원 찾은 70대 이상 어르신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째 어르신들만 진료해온 노인의학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사실 저도 3년 전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에 일주일 넣어둔 나물 반찬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후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들인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 둘째, 우리 같은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냉장고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특히 마지막엔 병원비 500만 원 아끼는 비법까지 공개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5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 정말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죠. 선생님,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설사도 자주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은 밥 먹는 게 무서워요. 이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할머니, 혹시 냉장고에 뭐 오래 두고 드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나 혼자 사니까 반찬 한번 해놓으면 2주는 먹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젊었을 때부터 아껴 먹는 버릇이 있어서 말이야.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냉장고 사진을 찍어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음 진료 때 가져오신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에 언제 만든지 모를 반찬통들이 가득했고 어떤 건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는 음식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상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 온도인 섭씨 4도에서도 세균은 계속 자랍니다. 단지 속도가 느려질 뿐이죠.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위산 분비량이 젊은 사람의 4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위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음식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냉장고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어도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그런데 껍질 깐 삶은 달걀은 3일만 지나도 세균이 10배 빨리 번식합니다. 노른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미 독소가 생성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걸 몰라서 일주일 된 달걀 드시고 탈이 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달걀이 상한다고? 삶은 건데? 네, 어머니, 삶은 달걀이 더 위험해요. 두 번째는 감자 요리입니다. 감자조림이나 감자볶음 같은 거 많이 해 드시죠? 그런데 감자는 5일 이상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변해서 소화가 안 되는 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감자조림처럼 설탕이나 간장이 들어간 요리는 더 빨리 상해요. 당분이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박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감자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자조림을 큰 냄비에 한가득 해놓고 열흘 넘게 드셨대요. 그러다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죠. 검사해보니 장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자가 영양식이라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네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오래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냉장고에 2주 이상 묵은 김치는 위험합니다. 젖산균은 죽고 나쁜 균만 남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이 위암 발생률이 30%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김치가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요. 네 번째는 국과 찌개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죠. 그래서 한번 끓여놓고 며칠씩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물 요리는 3일이 한계입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염분이 있는 국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냉장고 온도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김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치 된장국을 끓여놓고 드셨어요. 그런데 목요일쯤 되면 꼭 배가 아프다고 하셨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된장국이 문제였어요. 넷째 날부터는 이미 세균이 위험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였던 거죠. 다섯 번째는 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많이 해놓고 냉장 보관하시는데요. 밥은 수분이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찬밥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찬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은 구토와 설사를 일으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최명자 할머니는 아껴 먹는다고 일주일 된 찬밥을 드시다가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링거를 맞으셨죠. 병원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밥 몇 숟가락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백만 원을 쓰다니 정말 억울해요. 여섯 번째는 나물 반찬입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같은 나물 반찬 많이 해 드시죠? 그런데 나물은 수분이 많아서 정말 빨리 상합니다.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은 나물은 더 빨리 상해요.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 산패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박순희 할머니는 명절 때 나물을 많이 해놓고 한 달 넘게 드셨어요. 그러다가 만성 장염에 걸리셨죠. 장염이 낫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어요.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는 왜 더 위험할까요? 첫째, 위산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위산은 pH 2 정도의 강한 산성인데 이게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위산이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괜찮은 음식도 우리는 탈이 날 수 있는 거죠. 둘째,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음식에 있는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쉽게 해독했던 것도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면역세포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면역세포도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와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죠. 넷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이 잘 안 나오죠. 입이 자주 마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서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장내 유익균이 감소합니다. 우리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좋은 균은 줄고 나쁜 균은 늘어납니다. 특히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이 2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일곱째,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냄새와 맛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감각이 둔해져서 상한 음식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요즘 들어 탈이 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해요. 젊을 때는 튼튼했던 성벽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듯이 우리 몸의 방어막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냉장고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냉장고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순자 할머니께 알려드린 357 법칙입니다. 이 방법을 쓰신 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3일 규칙부터 설명드릴까? 국찌개 나물 반찬은 무조건 3일 안에 드셔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반찬 한 가지를 버리는 게 1,000원 정도 손해라고 치죠. 하지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최소 10만 원은 나갑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1,000원 아끼려다 100만 원 쓰는 거죠. 5일 규칙은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 적용됩니다. 기름에 볶거나 간장 설탕으로 조린 요리는 5일이 한계예요. 그리고 작은 통에 나눠 담는 게 중요합니다. 큰 통에 담으면 먹을 때마다 뚜껑을 여닫으면서 세균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반찬을 만들면 바로 1인분씩 작은 통에 나눠 담으세요. 그리고 통 위에 매직펜으로 날짜를 써놓으세요. 월요일에 만들었으면 월 이렇게요. 그럼 언제 만든 건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7일 규칙은 장아찌나 젓갈 같은 저장 음식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도 일주일마다 확인해야 해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냉장고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 대야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으세요. 그 다음 수건에 적셔서 냉장고 선반을 닦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살균제예요. 세균을 죽이고 냄새도 없애줍니다. 냉장고 정리법도 중요해요. 위쪽엔 먹을 준비가 된 음식, 아래쪽엔 날것을 두세요. 왜냐하면 날것에서 나온 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물이 조리된 음식에 닿으면 세균이 옮겨갑니다. 야채 칸에는 신문지를 깔아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서 야채가 덜 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지를 갈아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야채를 2배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냄새 제거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건 세균이 있다는 신호예요. 원두커피 찌꺼기나 숯을 넣어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원두커피 찌꺼기는 카페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말려서 종이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해요. 냉장실은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계를 하나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확인하세요.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빨리 번식해요.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습기도 들어가요. 습기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죠. 필요한 걸 한 번에 꺼내고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마세요. 냉장고의 7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아요. 공기가 순환해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꽉 차 있으면 안쪽 음식은 제대로 냉장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병원비 500만 원 아끼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냉장고 일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작은 달력을 하나 붙이세요.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마다 날짜를 적으세요. 김치 담근 날, 된장국 끓인 날, 나물 무친 날 이렇게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빨간 동그라미, 5일째 되는 날엔 파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럼 언제 버려야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냉동실 활용법이에요. 많이 만든 음식은 바로 일부를 냉동하세요. 냉동하면 석 달은 보관할 수 있어요. 먹을 만큼만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단 한 번 해동한 건 다시 얼리면 안 돼요.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박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냉장고 일기 쓰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병원 올 일도 없어졌어요.
작년엔 장염으로 3번이나 입원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병원 안 왔잖아요. 병원비만 300만 원은 아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마다 식중독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냉장고 관리법을 배우신 후로는 한 번도 탈이 안 나셨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3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는 우리 건강의 거울이에요. 냉장고가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냉장고가 지저분하고 오래된 음식이 가득하면 우리 몸도 병들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냉장고를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그 할머니가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멈췄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밥 먹는 게 즐거워요. 전엔 먹고 나면 꼭 탈이 날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할머니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 냉장고 관리법을 전파하고 계세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께 하나하나 알려주신대요. 덕분에 동네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일주일 넘은 반찬이 있나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357 법칙 기억하시고 냉장고 일기도 시작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파도 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병을 참다가 큰 병이 되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장고 관리 같은 작은 습관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53세가 되었어요. 제 또래 의사들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의대생일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냉장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희 집은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때는 음식을 그날그날 해 먹었죠. 시장에 매일 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냉장고가 너무 크고 좋아져서 오히려 문제예요. 뭐든지 사서 넣어두고 언제 샀는지도 잊어버리죠. 대형마트에서 세일한다고 많이 사오면 결국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작은 냉장고를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냉장고가 작으면 많이 못 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신선한 걸 자주 사 먹게 되죠. 제가 아는 82세 이정희 할머니는 일부러 작은 냉장고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세요. 매일 산책 삼아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온대요. 운동도 되고 신선한 것도 먹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신선한 음식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지만 상한 음식은 병을 만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몇 분이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드려야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질까? 그런 마음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왔어요. 제가 의사가 된 계기도 사실 우리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15살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대로 된 의학 지식만 있었다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죠. 그래서 의대에 갔고 특히 노인의학을 전공했어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건강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저는 제 지식과 경험으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시도록 돕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357 법칙 지키시고 냉장고 일기 쓰시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해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부터 정리하세요. 그게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사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자주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